안녕하십니까. 미주중앙일보의 주간 뉴스레터 똑개비 뉴스 244호입니다. 똑개비 뉴스는 LA 시간으로 매주 목요일 오전 7시 독자들에게 이메일로 발송됩니다. 또 팟캐스트 팟빵과 유튜브 채널에서도 미주중앙일보를 검색하면 만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미국에 이민 와 사는 한인들이 한국 정부와 관련해 가장 답답하고 불편한 이슈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으로 마련했습니다. 자녀, 그중에서도 특히 아들을 둔 부모라면 누구나 공감하는 문제일 텐데요. 바로 선천적 복수국적과 관련된 것입니다. 이는 자녀가 아들인 경우 한국 내 병역 의무와도 연관돼 여간 신경 쓰이는 일이 아닙니다. 선천적 복수국적과 관련해 자녀를 둔 미주 한인에게 최대 공공의 적은 홍준표 현 대구시장이라는 사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검사 출신으로 5선 국회의원과 경남지사를 지냈는데요. 2017년에는 자유한국당 대통령 후보였고 현재는 민선 대구광역시장으로 재임하는 등 경력이 화려합니다. 하지만 홍 시장은 국회의원 시절 해외 한인 2세와 그 가족들의 삶을 통째로 흔들어 놓는 법을 만들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는 가수 유승준에 대한 이야기부터 해야 할 것 같습니다. 한국계 미국인 유승준은 1996년 한국 가요계의 혜성처럼 등장했는데요. 데뷔 당시 그의 법적 신분은 미국 영주권자였습니다. 12살 때 부모님을 따라 LA 인근 오렌지 카운티로 이민 왔었다고 하네요. 이 당시만 해도 한국에서 외국 영주권자는 한국 내 체류 기간이 1년을 넘지 않으면 병역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됐습니다. 하지만 2001년 관계법이 개정되면서 상황이 달라졌죠. 새 시행령은 영주권자라도 국내 체류 기간이 1년 중 60일이 넘고 공연, 방송, 영화 출연, 경기 참가 등으로 돈을 벌 경우 병역 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 시기에 한국은 1990년대 말부터 시작된 병역 비리 여파가 마무리되는 시점이었는데요. 그러나 검찰과 군 검찰로 꾸며진 합동수사반이 발표한 병역 비리자 명단에서 핵심 사회 지도층 인사들의 이름은 찾아보기 어려웠다고 당시 언론은 보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비판에 직면한 국방부는 병역 비리를 근절하겠다며 여러 땜빵식 대안을 내놓습니다. 그 중에 사회적 반발이 적은 해외 출신 연예인에 대한 병역 면제 대상 축소도 들어있었는데요. 여론을 잠재울 희생양이 절실했겠죠. 이런 가운데 유승준은 한국 내 활동을 이어가다 그해 10월 갑자기 허리 디스크를 이유로 4급 공익근무요원 판정을 받습니다. 병역 비리에 예민해져 있던 국민들과 언론 매체들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지만 유승준은 인터뷰 때마다 군대는 갈 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몇 개월 뒤 2002년 1월 유승준은 한국 국적을 포기하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면서 국적이 미국으로 바뀝니다. 한국 사회는 엄청난 충격에 빠집니다. 유승준 쇼크라고 언론이 표현할 정도였고 이 충격은 국민적 분노로 확산합니다. 이에 병무청은 법무부에 그에 대한 입국 금지를 요청합니다. 바로 이런 사회적 분위기를 바탕으로 2005년 홍준표 당시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해 국적법을 개정하는데요. 바로 홍준표법입니다. 당시 원정 출산과 병역 기피자에 대한 치솟는 반감에 편승한 것이라는 해석이 지배적입니다. 핵심 내용은 만 18세가 되는 당해 3월까지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으면 만 37세가 되는 해까지 20년 동안 한국 국적에서 이탈할 수 없도록 강제한 것인데요. 이 법 때문에 해외에서 태어난 재외동포 2세, 3세들은 잠재적 병역 기피자 취급을 받게 됩니다. 이전까지 해외동포 한인 2세에게는 한국 국적 이탈 의무가 없었던 것을 생각하면 특히 재미동포 입장에서는 벼룩을 잡기 위해 초과 삼간을 태우는 것처럼 보이는 법이 만들어진 것이죠. 이에 해외 한인 사회는 홍준표법의 계약성과 동포들의 불편한 사례를 제시하며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요구했지만 아직까지도 근본적인 해결책이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2020년 9월 헌법재판소에서 과잉 금지에 따른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2022년에는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대한 국적 포기를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국적법상 예외 조항이 신설되는 변화가 있기는 했습니다. 하지만 이는 허울뿐으로 신고제가 예외적 허가제가 된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한 조사에 따르면 재미 한인 인구를 250만 명으로 추산했을 경우 이 가운데 약 20만 명이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와 3세입니다.
이들이 이른바 선천적 복수 국적자인데요. 이들이 바로 홍준표법 때문에 한국 방문이나 유학, 취업을 엄두조차 못 내고 있으며 사관학교 입학이나 군 생활에 제약을 받고 연방정부에 진출하지 못하는 불이익을 받고 있습니다. 남자뿐 아니라 여자도 병역 의무만 빼고 불이익을 받는 것은 거의 마찬가지입니다. 2014년 당시 한국 국회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1년에 평균 3,400명 정도가 전 세계에서 한국 국적을 포기하면서 병역 의무에서 벗어나는 것으로 조사됐는데요. 3,400명 때문에 미국에서만 한인 젊은이 20만 명이 불이익을 받아야 한다는 것은 전혀 상식에 맞지 않습니다. 다행히도 이번 정부는 재외동포 정책의 전향적인 모습인 것 같은데요. 대선 공약이었던 재외동포청을 약속대로 신설했으니까 이제는 동포청을 제대로 운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동포청이 가장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현안은 바로 선천적 복수 국적자에 대한 족쇄를 시원하게 풀어주는 것입니다. 이민 2세와 3세들이 한국을 원망하며 살지 않도록 잘못된 법을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해외 한인에게 족쇄를 채우지 않고도 원정 출산이나 병역 기피자에게만 불이익을 주는 방향으로 국적법은 개정되는 것이 마땅하다는 생각입니다. 법 때문에 억울하게 피해를 보는 사람을 최소화하는 것이 법의 정신을 제대로 구현하는 것이지 않나 싶습니다. 다음은 지난 한 주 동안에 있었던 주요 뉴스입니다. LA 교통국이 공개한 버스 정류장에 설치할 그늘막 디자인을 두고 관료주의의 폐단이라는 비난이 폭주하고 있습니다. 미주 중앙일보가 지난해 어르신 이동권 시리즈 기사를 통해 LA 한인타운 내 버스 정류장에 그늘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고 LA타임즈 역시 본지 기사를 인용해 현실을 고발한 바 있는데요. 교통국이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공개한 정류장 그늘막이 사실상 그늘막의 기능을 전혀 할 수 없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정말 디자인한 사람은 무슨 생각으로 이런 제품을 내놓았고 또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언론에 공개한 교통국 관계자들은 못하는 사람들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항일 독립운동의 상징인 유관순 열사를 수년째 그리고 있는 백인 여성 화가가 남가주에서 전시회를 열어 화제입니다. 주인공은 LA 북쪽에 있는 동네인 벨리에 살며 60년간 그림을 그려온 모린 게프니 울프슨입니다. 한국과는 전혀 인연 없이 살아왔는데요. 5년 전 유관순 열사의 숭고한 희생을 알게 되면서 새로운 세상에 눈을 떴다고 하네요. 전시회는 5월 31일까지 열렸습니다. 그는 더 많은 사람이 자신의 작품을 보고 열사를 기릴 수 있으면 좋겠다고 말하면서 그런 환경이 되는 곳이라면 작품들을 무료로 기증할 수 있다는 의사를 본지에 밝혔다고 하네요. 4.29 LA 폭동 당시 활약했던 루프탑 코리안을 그린 영화가 제작돼 화제입니다. 또 한국 게임 뮤지션이 쓴 베스트셀러 에세이 H마트가 울다가 영화로 제작됩니다. 루프탑은 20분 분량의 단편 영화로 4.29 폭동 때 한인타운을 지키려고 총을 들었던 한인들의 또 다른 이면을 조명한다고 하네요. H마트에서 울다는 유명 인디팝 밴드인 제페니스 브렉퍼스트의 보컬이자 기타리스트인 한국계 미셸 자우너의 자전적 에세이집인데요. 자우너가 최근 인스타그램에 자신의 책이 영화로 제작된다는 사실을 공개하며 여주인공 역을 맡을 배우를 찾고 있다고 밝혔네요. 이외에도 LA에서 리커스토어를 운영하는 한인 가족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가 제작돼 지난 26일부터 구글 플레이와 아마존, 아이튠즈에서 볼 수 있습니다. 미국에 살고 있는 한인들의 삶을 담은 이야기들이 더 많이 영화로 제작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LA 카운티와 시가 경범죄에 대한 무보석금 제도를 지난 24일부터 다시 시행하기로 해서 또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석금 제도는 범죄 용의자들의 인신구속의 조건이 된 것과 관련해 위헌성이 많다는 지적이 있었는데요. 반면 절도 같은 범죄는 더 늘어날 수 있다고 우려하는 사람도 적지 않아 계속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으로 살인, 성범죄, 가정폭력, 중폭행 등을 제외한 비폭력 범죄를 포함한 대부분의 경범죄에 대해서는 보석금 없이 용의자가 석방된 상태에서 재판을 기다리게 됐습니다. 인권을 존중하면서도 범죄율 역시 계속 낮은 상태로 유지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찾아야 하지 않나 싶습니다. 6월 성소수자의 달을 앞두고 첨예한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다양성 강조와 지나친 표현에 대한 불편함이 상충하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특히 문제가 된 것은 메이저리그 프로야구팀 다저스가
6월 16일 성소수자의 날 행사를 준비하면서 영원한 방종의 수녀들이라는 단체를 초청해 지역사회 영웅상을 주기로 했다가 가톨릭계를 중심으로 크게 반발하자 이를 취소했습니다. 그러자 이번에는 성소수자 권익단체와 일부 정치인이 다저스 구단의 결정을 비난하며 일어선 것입니다. 다양성을 인정하더라도 특정 종교를 너무 노골적으로 조롱하고 희화화하는 것을 인정하고 모든 종류의 사람이 다 모인 자리에서 공개적으로 상을 준다는 것도 상식의 선을 넘는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도 이런 식의 갈등은 계속 이어질 것 같네요. 도깨비 뉴스 244호는 여기까지 준비했습니다. 이번 주 뉴스레터를 준비하면서 다양성의 한계에 대해 여러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름을 인정하고 공존하는 것도 중요한 문제지만 다른 다름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수준의 언행을 해도 그냥 지나쳐야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만약 이런 식이라면 극단적으로 인종 편견에 기초한 나치나 백인 우월주의 단체 등의 활동도 인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지 않을까요? 기회가 되면 다양성에 대한 문제는 다음에 다시 다뤄볼까 합니다. 6월입니다. 멈추지 않고 끊임없이 흘러가는 시간에 휩쓸리지 말고 나름 즐길 수 있는 여유가 여러분 마음 한켠에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